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세종 금강보행교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편의시설 보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어떤 과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세종 금강보행교입니다. 한글 반포년도인 1446년을 상징하는 1446m의 원형교량으로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보행교입니다.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만 1,134억 원에 이릅니다. 다리 상부는 도보, 하부는 자전거 전용입니다. 다음 달 준공될 예정이지만 일부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대비 시설 설치, 자전거 편의시설 보강, 임시 주차장 및 광장 추가 확보 등 보행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개통을 앞두고 세종시와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금강보행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3대 분야 17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보행교에 아동 여성 친화 도시에 걸맞게 수유실을 설치했는가 하면 혹서기 대비 시설 27개와 임시주차장 500면을 조성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보행교를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복청과 LH와 협업하여 보행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또 세종시 문화재단 등의 관계기관이 금강보행교 문화명소와 협업 TF팀을 구성하여 보행교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행교가 개통하기 전 시민감동특위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민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웹툰 시장의 매출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고 하죠. 이렇게 웹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유명 웹툰 작가를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 웹툰 작가를 양성하는 웹툰 캠퍼스가 문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다정동 LH 임대상가에 자리한 세종청년센터. 이곳 1층에 세종 웹툰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됐습니다. 이곳엔 12개의 개인 작가실과 3개의 단체 작가실, 그리고 각각 2개의 기업 입주 공간과 교육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전문 작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초중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한국영상대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예비 작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대전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에서의 웹툰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세종 지역 내 대표적인 청년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웹툰 제작의 기초부터 기성 작가의 멘토링 등 모두 8개 강좌가 운영되고 모두 7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미래 유명 웹툰 작가를 꿈꾸는 교육생들이 모여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로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서로 장점도 배워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인적 교류장이 되기도 하고 또 선배들이 또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인재 양성의 장소. 이제 앞으로 세종시와 이제 연계를 해서 다 함께 이제 웹툰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포부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웹툰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포털 세종엔을 통해 자동 크리넷 투입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세종시는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을 입힌 자동 클리넷 운영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소담동과 반곡동 일대 274개에 이르는 자동 클리넷 투입구의 고장이나 가득참 등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포털 세종에는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해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엔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산 지역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계획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하면 모두 12곳에 달하는데요. 체계적인 산단 조성과 관리를 위해 아산시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50만 5천여 제곱미터 중 약 37%인 19만 제곱미터가 산업시설 용지로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은봉면 산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 산단도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만 모두 7곳. 여기에 아산 제2디지털, 신창, K밸리 아산, 선장, 리더스밸리 등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산시가 체계적인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입지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산단 개발과 조성, 관리를 포함해 에너지팀까지 4개 팀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아산시는 전담부서 신설로 산단 조성부터 관리 일원화는 물론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입지과 신설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부터 천안과 아산 두 도시 모두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천안은 독자적인 환승 체계를, 아산은 알뜰 교통카드제를 선택했는데 박상돈 천안시장과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각기 다른 제도를 선택한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지역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은 지난 2005년 전철 개통 이후 천안과 아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대학생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내년부터 두 도시에서도 환승 체계가 도입됩니다. 먼저 아산은 내년 1월부터 국토부와 충남도가 지원하는 알뜰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합니다. 초기 예산 부담이 적고 시스템 개발 기간이 필요 없어 빠른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재원 부담도 사실 한 20억 정도인데 이 알뜰 교통카드제는 국가가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충남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비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선택을 한 거고요. 반면 천안은 34억 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을 들여 수도권 환승 체계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연회비가 없고 추가적인 카드 발급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수도권 전철 환승 방식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카드를 어떤 거든지 거의 대부분 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만 이 알뜰 카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알뜰 카드는 알뜰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연회비를 15,000원씩 내야 되는데 10년이면 15만 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규모가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결코 이게 값싼 제도가 아니게. 박 시장은 다만 알뜰 교통카드 도입 시 지원되는 도비를 천안시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승 체계를 선택한 두 도시.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보성역에게 방만 운영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가 대표 등에겐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천안시의 특별감사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3사 중 한 곳인 보성역액.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8월 이 회사 대표의 10년치 연봉 11억 4천여만 원과 임원의 3년치 연봉 2억 77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와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하는데 이사의 의결만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결손금 126억과 부채 168억 등 사실상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도 대표에겐 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원의 보수 한도는 2배 이상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기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 수준이었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비 절반을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시내버스 3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350억 이상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 그 어떠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의 결과들이 시청에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어떤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또 전문 경영인 제도만 도입해도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천안시의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보성여객 측은 이번 판결의 취지는 횡령과 같은 불법이 아니라면서 문제가 된 급여와 성과급 등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감사 요구에 대해선 천안시에서 받는 보조금은 손실 비용에 대한 사후 정산 성격이라며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산악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탄소중립협의체 구성을 통한 녹색 시민운동이 전개됩니다. 천안시는 지난 18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언식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임준택 에너지혁신본과 위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참여한 기관들의 공동선언문 낭독과 업무 협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의를 통해 탄소제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박산돈 시장은 탄소중립은 선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강소도시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천안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리 방식에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해먹다 보면 재료가 남거나 음식이 남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불쾌한 냄새와 모여드는 날파리, 위생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그 처리 방식 또한 불편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봉투 방식, 스티커 방식, 칩 방식, RFID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 중 천안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요. 종량제 봉투 방식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정해진 규격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방식으로 봉투값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수수료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량제 봉투 방식은 불편함이 많은데요. 쓰레기 봉투의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부족할 경우 그냥 버리거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양이 많을 경우에는 새로운 봉투를 꺼내 또 봉투가 차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일부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바로 버리거나 가정에 보관하여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티커 방식은 스티커를 구입해 전용 용기에 부착하고 문 앞에 두면 수거해가는 방식인데요. 다음으로 칩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칩을 구매해 전용 통에 끼워두면 칩과 함께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봉투와 스티커, 칩이 각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수수료가 됩니다. 다음은 RFID 방식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태그가 부착된 쓰레기 수거 용기나 카드를 이용해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RFID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양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보관용 비닐이나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다 차지 않아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놔둬서 생기는 악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단지의 외부, 길거리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식으로 음식물이나 봉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미관상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환경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을 채우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집에 오래 놔두어 나는 악취, 수거함에 봉투를 쌓아두거나 동물이 봉투를 파헤쳐 미관을 해치는 종량제 봉투 방식에서 보다 편리한 방식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RFID 방식 도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은 없어 보이는데요.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일단은 시민 부담률이 높게 되고, 그 설치비, 운영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별도의 유지를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RFID 추진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15%, 17% 정도 되는데, 기계도 뭐 이 설치를 하면은 뭐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5, 6년 거기에 그 관리하는데도 별도 인력이나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냄새와 불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환경 효과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행 유지의 갈림길에 선 천안시. 모두를 위한 신중한 고민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며칠 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의원 정수가 몇 명 늘게 될지, 그러면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세종갑 홍성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재 16명인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9명으로 3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임을 감안하면 내년 1, 2월쯤 법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지역구 재조정 여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분구 대상지는 기준 인구 33,387명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인구가 늘고 있는 일부 동지역은 분구 대상지로 꼽히는 반면 인구가 줄고 있는 읍면지역은 오히려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읍면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지역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과수 대표되는 반면 인구 감소해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많은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구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 아니라 면적이나 교통, 생활 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각 정당별, 출마 예정자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획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외부 장기 주차 등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으면서 부설 주차장을 내년부터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초 2시간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준공된 아산시청 남측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동안 무료로 시범 운영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청사 방문 민원인이 늘고 있지만 외부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난이 계속되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무료 시범 운영 기간 아산시가 주차장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734명 가운데 일평균 45% 정도인 340여 대가 2시간 이상 외부 장기 주차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료로 전환되는 시청사 주차장은 본관 및 별관, 남측과 동측을 포함해 건설 중인 의회동 주차장까지 모두 789면입니다. 주차 이용 금액은 주차 후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며 무료 이후 최초 10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됩니다. 다만 민원 업무로 인해 무료 주차 시간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부서 확인으로 주차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이외에는 무료로 운영되며 휴무일과 일요일에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이관해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송악면의 한 공공건물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지역에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못한 채 노후화된 건물은 결국 철거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소유의 한 공공건물입니다. 폐 형광등이 깨진 채 쌓여 있고 건물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송악면 의용소방대와 중대본부가 쓰던 건물로 지난 2014년 7월 중대본부가 이전한 이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올해 진행된 구조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알리거나 접근을 막는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지.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뭐 관리한다거나 뭐 이와 관련해 건물을 관리하는 송악면은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화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안전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철거비가 확보되는 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리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공공건물이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안 하는 곳이 없죠. 충남교육청도 춘자라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현지 교사 2명이 직접 참여하는 춘자라는 콘텐츠가 단연 눈에 띕니다. 춘자라는 콘텐츠명은 출연자인 임성춘, 김지아 교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한 달에 평균 2차례씩 제작됩니다. 이슈가 된 학교나 인물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체험을 하는 등 충남의 교육 소식을 친근감 있게 전달합니다. 저도 교사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충남에 이곳저곳 많이 다녀보니까 충남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좋은 정책들이 진짜 많다라는 걸 알게 되고 유튜브를 계기로 교사와 제자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유튜브 이야기도 자주 해주시고 친구같이 잘 대해주셔서 그냥 좋아요. 지금까지 14편이 업로드됐는데 많게는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홍보 영상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 보다 재미있으면서 충남 교육 정책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춘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